보면요, 이게 옳은 것은 거의 옳은 것은 물어보지 잘못된 것은 뭐 아닌 것은 이런 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간혹 나오더라고요. 옳은 것이 좀 많이 나와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쉬워요? 예, 구분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개발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많아요.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요? 높아요. 높아서 조금만 걸려도 다른 합병증까지 다 생겨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네, 맞아요.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나요? 네, 정체돼 있어서 약물 중독에 생기기 쉬워요. 2번, 노인성 질환 특성 옳은 것.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짧아요? 길면 길어요. 얘기해 주세요.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다? 동반된다. 질환이 치유되면 자립생활이 가능해요? 아니요. 질환이 근데 뭐 연세 드셔서 생긴 거는 이게 만성 질환은 좀 노화됐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것도 많아요. 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문제를 보다가 이것도 답인 것 같네. 그럼 그냥 지나쳐 보시고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진짜 아닌 것 하나 고르시면 돼요. 네. 요거는 조금 아리까리해. 네. 전형적인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요? 전형적인 증상. 전형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질환이 분명히 열은 나는데 아리까리해. 그럼 전형적이지 않아요. 이건 확실하게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네, 이거 확실한 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에요. 옳은 것. 질환의 경과가 빠른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에요. 만성 질환이 대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해요. 민감해요.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면 회복이 빨라요. 느려요.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네, 맞아요. 골격근의 수축력 증가로 관절 운동이 용이하다. 관절이 금방 구축이 돼요. 그죠? 용이하지 않아요. 4번. 이것도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혈액순환이 증가하나요? 노인. 예, 감소돼서 약물이 투약한 것이 몸속에 다 정체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간의 대사 능력 증가하나요? 네, 간 기능도 떨어진다고 했어요. 약물의 흡수 능력 증가해요? 감소해요. 신장 배설 능력 증가해요? 감소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비장의 유산 분비 증가해요? 감소. 네. 6번 보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급성 질환으로 회복이 빨라요? 아니요. 느리다. 만성 질환으로 치료가 빨라요? 느리다.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한다? 맞아요. 질환의 원인은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하기 어려워요.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질환이 다발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요. 7번. 다음 중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며 수분 흡수한대. 어디예요? 내장. 딱 나와야 돼요. 다른 거 물 것도 없고. 소장은 뭘 흡수해요? 영양. 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이 소화기계 대장의 활동성이 증가하나요? 예, 감소해서 변비가 잘 생긴다고 했어요. 2번. 미각과 호흡 기능이 둔감해요? 맞아요. 타입 분비가 증가해요? 감소해서 자꾸 입이 말라서 어르신들 보면 자꾸 입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이 말라서 그러고 자꾸 사탕 빠시는 분들이 입이 말라서 사탕 먹는 거예요. 직장의 탄력성이 증가하나요? 감소. 지방 흡수 증가해요? 감소해요. 다 감소입니다. 넘어가요. 그냥 10번. 자,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제가 반복적인 문제 계속 나오면 넘어갑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예요. 옳은 것. 당내성 감소. 맞아요. 대장 연동 운동 증가? 감소.
단맛, 짠맛, 감각 증가, 감소. 췌장 소화효소 분비 증가, 감소. 항문 관략근 긴장도 증가, 감소해서 이렇게 늘어나 있다 그랬어요. 엄밀히 따지면 췌장은 소화기관이지만 당뇨병은 소화기계가 아니라 내부기계예요. 내부기계. 11번 지나가고요. 12번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명치 부위의 심한 통증과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네, 배가 고플 때 위험 딱 나와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죠? 네. 위험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 금식 시 수분 섭취를 줄여요. 금식했는데 수분은 수시로 섭취해줘야 돼요. 네, 위험 있을 때.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피하라 그랬어요. 금식 후 뜨거운 음식을 섭취한다? 네, 피하고. 제산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다? 네, 이건 맞아요. 위험 있으니까. 활발하게 신체를 움직여서 유장 운동을 촉진한다? 네, 이거는 배가 아픈데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죠? 그다음에 14번 위염으로 명치 부위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 차가운 음료 줘요? 아니요. 그냥 따뜻한 음식 미지근한 거 주면 좋아요.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려요? 이건 뭐예요? 하임리법이에요. 그죠? 이거 엉뚱하게 여기서 나왔네.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해요? 아니요. 배고프지 않도록 식사를 자주 줘요? 위험 있는데 자주 주는 것보다 서서히 위험 있을 때는 보리차 주고 그다음에 미움 주고 죽 주고 해서 서서히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밥 주고. 배고프지 않도록 식사 자주 주는 건 좋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금식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서서히 물, 미음, 죽 순서대로 드시고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에 부담을 덜어준다? 맞아요. 자, 나왔어요. 15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 뭐예요? 새벽 1~2시 하면 유궤양이에요. 그냥 아주 지금 다시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건 외워버리세요. 네. 헬리코박터 때문에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있는 건 뭐예요? 유궤양. 네, 외워버리세요. 새벽 1~2시 하고 헬리코박터는 유궤양이다. 17번 유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훈연식품 피하라고 했어요.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맞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해요? 잠도 못 자고 자극적이거든요.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는 그렇지 수혈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병원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무조건 약은 의사 처방에 따른다 하면 돼요. 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질병이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체중 감소와 오심, 출혈, 구토, 상복부에 종양덩어리가 있대요. 뭐예요? 네, 위암이에요. 종양덩어리가 만져질 정도로 심하면 완전 이거 말기에서 말기는 거죠. 완전 터미널 케이스. 위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중 증가가 돼요? 감소되고 증상만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해요? 아니요. 위암 가족력이 없어요? 있어요. 단백질 섭취를 피해요? 줘야 돼요.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줘서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됩니다. 살이 빠지니까. 치료 후 5년간은 정기검진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좋아요. 위암 환자가 섭취하는 음식으로 좋은 것은 옳은 것은 육개장 좋을까요? 짜고 맵고 녹황색 채소 좋아요. 치킨 기름지고 카레 이것도 짜고 베이컨 훈연식품이고 2번이고 21번
대상자가 최근 체중 감소와 설사, 변비, 점액이 섞인 혈변을 자주 호소할 때 의심되는 질환은 대장암. 네, 대장암, 혈변, 점액질이 섞인 거 대장암. 대장암 환자에게 적합한 음식은 현미밥. 네, 나머지는 다 짜고 맵고 기름지고. 24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 대장암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정제된 것보다 섬유소가 있는 거. 훈연된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아니요. 고칼로리. 아니요. 하루에 6에서 8살 전에 생수를 마신다. 좋아요. 입맛을 돋구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다. 26번 설사의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은 설사, 뜨거운 음식 안 돼요. 균형 잡힌 식사 안 돼요. 설사하면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설사하면 먼저 탈수 예방하기 위해서 물만 먹으라고 하죠. 그러다가 서서히 멈추고 약도 드시고 하면은 서서히 미음 죽으로 드십니다. 식물성 식이섬유 섭취 이거 하면 더 설사나요. 화재 등의 약물의 남용 맞아요.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고 하면은 설사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소화 기능이 증가하나요? 설사가 나면 저하겠죠. 기능이니까 설사가 난다는 건 장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설사를 할 때 제공하는 음식으로 옳은 것. 흰죽 보리차. 우유는 왜 안 좋을까요? 우유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 있죠. 네. (28번) 대상자가 수차례 설사하고 피부가 건조하고 힘이 없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분이 이제 피부가 건조하고 힘이 없대요. 탈수가 됐네. 지사제를 바로 공급한다? 아니고. 녹차나 커피? 아니고. 음식량을 늘려요? 아니고. 고지방? 아니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준다? 좋아요. 따뜻한 물은 미지근한 거 정도. 변비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 원인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좋아요 이거. 옳은 것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좋아요 이것도 변비 예방하는 거예요. 수분 섭취 부족? 네 맞아요. 그러면 장운동 증가 이것도 좋은 거고 복부 근육 힘 증가 좋은 거예요. 다 변비 안 생겨요. 노인에게 변비가 많은 이유로 옳은 것은 과도하게 하재를 남용한다. 맞아요. 충분한 수분 섭취 하면은 좋은 거잖아, 그죠? 변비가 안 생기죠. 저장 능력 증가, 저장 능력 감소하죠. 음식물 섭취량 증가, 그것도 아니고 장근육 긴장도 증가, 아니고 다 감소하는데 변비는 지나가고요. 변비 34번 변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좋아요. 변비약을 주기적으로 권해요? 아니요. 하재 사용을 많이 해요? 아니요. 수분 섭취를 줄여요? 아니요. 음식 섭취량을 늘려요? 변비 대상자 돕는 방법. 음식 섭취량 늘리는 것보다 섬유소가 높은 식품을 늘리면 좋죠. 이거 이제 호흡기계입니다. 노인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폐순환량 감소? 맞아요. 폐포의 탄력성 증가하나요? 감소해요. 호흡 근육의 근력이 강화돼요? 감소. 기침 반사? 감소. 섬모 운동 능력? 감소. 답은 1번이고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호흡기계 감염? 감소? 호흡기계 감염이 감소하나요? 잘생기잖아요. 그죠? 증가해요. 그래서 감소하는 거 아니고 폐활량 감소하고 호흡기계 근력 감소해요? 맞아요.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해요? 많이 쌓여 있어서 거렁거렁해요. 근데 또 안 뱉어. 뱉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항상 가슴 때리면서
기침 맡으세요. 해야 돼요. 항상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되어 있어요. 묘인들은 뱉어야 돼요.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 감소해서 또 건조하고 스킨 가렵고 하거든요. 37번 고열과 함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일어나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흡기 증상, 감기 내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에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준다? 좋아요. 증상 발열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어요? 감염 전염되죠.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치료해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치료하는 거 안 배웠죠? 네. 가족 중에 누가 암 환자가 있다면 같이 가족도 치료해야 돼요. 감염 후 회복 중에 발열과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침인데? 아니 독감인데? 아니요. 누런 가래가 생기는 거는 폐렴. 네. 자, 요거 봅시다. 다음 증상 나타나는 질환은 38번 체중 감소, 잦은 호흡기 감염이래요. 잦다 보면 어떻게 돼? 만성이 되잖아, 그죠? 그럼 만성기관지염이네, 그죠? 호흡곤란도 있고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 만성기관지염밖에 없어요, 그죠? 잦은 호흡기계 감염이 되니까. 39번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 만성기관지염 증상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 해열 진통제를 투여한다? 아니요. 차고 매운? 아니요. 공기정화를 위해 방향제? 아니요. 호흡곤란 시에는 뜨거운 차? 아니요.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하여 기관지내 가래를 배출한다? 좋아요. 40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경우 치료 및 예방법. 기도가 좁아졌어요. 만성기관지염으로 찬 공기에 노출? 아니요. 뜨거운 음식? 아니요. 흡연자는 금연? 좋아요. 차가운 음식? 아니요. 기침을 자제해요? 기침을 해서 가래를 뱉어야 돼요. 네. 42번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 폐 조직의 염증이에요. 폐.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폐렴. 네.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그랬어요. 음식물이나 43번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네, 이물질이 들어가도 폐렴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항상 이게 대부분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뭘 드시고 누워서 드시고 하다 보면은 이 폐렴이 잘 생겨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잘 생겨요. 폐렴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체내 혈액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네, 폐렴 환자들은 이 폐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산소 교환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산소를 억지로 줘야 돼요. 강제적으로 줘야 돼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요? 줘야 돼요. 실내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아니요. 항생제 사용을 금해요? 폐렴을? 항생제 무조건 써야 돼요. 폐렴은 항생제 안 쓰면 안 나요. 주기적으로 객단 검사를 한다? 맞아요. 예. 폐렴도 폐결핵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근데 이것도 균이 있는지 없는지 항생제를 끊을까 말까 할 때 이런 건 이제 애매하니까 우리 객단 교재에서는 결핵에서 나왔어, 그죠? 네. 네, 폐렴도 세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때 가래 검사 하거든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네네네. 어떤 거? 31번이요. 31번? 네. 31번 다 같이 넘어갑시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노인에게 변비가 많은 이유로 옳은 것. 하재, 지사제. 하재가 뭐예요? 하재가 뭐예요? 지사제는 설사를 멈추고 하재는 변비를 멈추는 약이야, 그죠? 네, 근데 변비가 많은 이유. 아, 변비를 멈추는 약이에요? 네, 지사제는 설사를 멈추는 약, 하재는 변비 치료제. 됐어요? 네.
네, 그거 써놓으세요. 하제, 변비를 변비 치료약, 치료약이라고 쓰세요. 지사제, 설사를 멈추는 약, 설사 치료제. 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먹고 있는 약인데 진짜 약 가면 이거 봐야 돼. 변비약 많이 드시죠? 물론 한이라고. 하제. 지사제는 설사 멈추는 거, 하제는 변비를 멈추는 거. 그러니까 변비 치료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 44번 보면 폐렴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오는 거는 혈액 내의 산소 농도를 적절히 유지한다. 이거 좋아요. 그래서 폐렴 환자들은 산소 포화도 검수와 이게 손에다 끼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산소 떨어지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나 보려고 이걸 항상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떨어지면 그래서 산소 주는 거예요. 기도의 만성염 45번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숨을 내쉴 때 쌕쌕 소리 뭐예요? 예, 요거 우리 안 봐도 딴 거 안 봐도 다 알죠? 네. 46번 천식 대상자의 기도 경련을 유발하여 악화시키는 요인은 뭐예요? 네, 창고기에 갑자기 가면은 더 기침 많이 하고 숨도 못 쉬어요. 막 넘어가요. 다른 것도 이것도 볼 것도 없어, 그죠? 우리 이거 47번도 볼 것도 없어. 쌕쌕 나왔어. 천식. 천식 48번. 선생님들 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천식 대상자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 아까 그 순서 제가 나온다고 했죠. 확장제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 자, 뭐가 맨 앞에 올까요? 흡인용 뚜껑을 여는 것부터, 그죠?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입으로 물고 그 다음에 들이쉬면서 흡입기로 누른다.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쉬고. 네, 요거는 순서는 다 천천히 보면 다 알 수 있겠죠? 네. 폐결핵 발병 원인으로 옳은 것은 49번. 발병 원인 뭐예요? 네, 결핵균 감염된 거고요. 폐결핵은 결핵균이에요. 다른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아니고. 50번 나왔네.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려 뭐예요? 폐결핵.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네. 다른 보기 볼까요?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결핵 환자들 마른 거 보셨죠? 네, 말랐어요. 호흡곤란과 흉막염이 나타나요. 그래서 늑막염도 생기는 게 결핵 후에 늑막염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호흡곤란이 있어요. 폐염증이 생긴 거니까. 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1번.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만 복용해요? 이거 몇 가지 약이 종류가 많아요. 한 5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이 너무 독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그래요, 환자들이. 근데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먹어야 돼요. 먹다가 대부분 이제 안 드시거든요. 여기 주로 이제 행여자들이 좀 많아요. 결핵, 알코올 환자. 그리고 요즘에는 청소년기에도 좀 결핵 검사, 건강 검진을 하니까 청소년기도 많대요. 아이들이 결핵. 네, 그래서 요거는 네, 건강 검진하면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미개한 국가에서 많이 발생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요즘에 좀 이렇게 전염이 돼서 그런 거예요. 결핵 치료하고 6개월 이상 약물 꼭 복용하고 필요하면 1년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다가 안 먹으면은 내성이 생겨서 잘 안 죽어 결핵균이. 그래서 그리고 활동성 결핵과 비활동성 결핵이 있어요. 결핵 먹고 있는 중에는 비활동이기 때문에 전염은 안 된다 그래요. 그래도 저 사람 결핵 환자인 거 알고는 그 사람한테 가까이 하면은 좋을 건 없어요, 그죠?
항상 마스크 끼고 나 비활동성이라서 전염 안 돼 이래도 내 몸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환자들을 내가 요양을 한다 그럴 때는 내 몸 보호해야 되니까 항상 마스크 끼고 그분도 갔을 때는 마스크 끼우세요. 비활동성이라 그래도 저도 이렇게 비활동성 결핵 대상자가 있었거든요. 굳이 뭐 그 방문해서 그 사람 상담해주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전화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치료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제가 지금 말했어요. 6개월에서 1년인데 보통은 6개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6개월 꾸준히 약 꼭 잘 드시는지 확인하고 잘 드시도록 협력해줘야 되고요. 결핵은 감염성이 매우 낮아요. 매우 높아. 3종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52번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이러스예요? 뭐예요? 결핵균.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 치료해요? 약을 먹으면 비활동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격리 치료 안 해도 되겠죠? 격리 치료 안 해요. 네. 그 집에 가서 같이 뭐 이거 해도 돼요. 근데 그래도 비활동성이라도 혹시 내가 저항력이 약하면 내가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네, 마스크 사용하고. 네? 그럴 때는 활동성 결핵일 때. 그리고 그분들 격리 치료해요. 격리방 따로 있어요. 전염되기 때문에. 네, 활동성일 때는. 승자야. 네? 왜? 전화 아, 끊었어. 전화? 대체로 오전에 열이 오르나요? 이거 틀린 거예요. 우리 확실히 알죠? 오후에 오르고 밤에 내리고.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없으면 약 복용을 중단해도 돼요? 안 된다고 했어요. 끝까지 다 먹어야 돼요. 6개월 먹으라고 했으면 6개월 먹어야 돼요. 잘 먹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 정신질환자들은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하게 되면 자꾸 약을 먹으면 약물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입이 마르고 하거든요. 약을 먹으라 그러면 숨겨요. 혀 밑에다. 혀 밑에다 숨겨서 약 먹는 거 넘기는 것까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 대상자들도 정말 그 우리 치매 초기라든가 뭐 손만 이런 게 있으면 그 약 때문에 힘들면 안 좋으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먹었다고 숨길 수도 있고요. 먹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폐결핵 의심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의심 대상자예요.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결핵약을 즉시 복용해요? 요양보호사가? 아니요. 2, 3일간 요양보호 서비스를 중단해요? 아니요. 진단받은 분도 아닌데. 사용하는 침구류는 항상 강한 산이나 알칼리로 소독해요? 어떻게 해요? 네, 뜨거운 걸로 세탁해요.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한다? 좋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런 의심되는 환자 접촉했는데 갑자기 한 2, 3일 지나서부터 기침이 난다 그러면 조금 2주 지나서까지 계속 난다 그러면 한 번쯤 검사해보는 거 좋아요. 대상자는 물론 가족과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받아요? 안 됩니다. 54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예요. 말초 혈관의 저항력 감소? 증가. 그래서 증가해서 여기 정맥류 생긴다 그랬어요. 종아리에. 하지 정맥류 발생 감소? 정맥류 증가하죠.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증가. 심장 근육의 탄력성 증가? 감소. 정맥의 약화로 하지 부종 발생? 좋아요. 55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이에요. 이것도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하나요? 감소. 최대 심박동수 증가? 감소해요. 그래서 아기 때는 120회 뛰다가 노인 되면 60회 정도 떨어진다고 했어요. 심장의 탄력성 감소? 맞아요. 심장으로 혈액순환 증가? 감소. 정맥 탄력
출력성 증가, 감소, 다감수래요. 오랫동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오랫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자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 심혈관인데 관계 없어요. 근데 우울증 약을 먹거나 치료받으시고 과거에 우울증 앓았던 분 이런 분들은 우울증이 또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자살 시도. 그래서 그분들은 좀 눈여겨봐야 돼요. 감각 이상으로 인한 괴사, 심혈관관인데 감각 이상 관계 없어. 골격 이상으로 인한 골절, 심혈관인데 관계 없어요.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있죠. 청각 이상으로 이건 감각기계예요. 청각 이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아니요.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 올 수 있어요. 그죠? 갑자기 화장실에 가려고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 이거 기립성 저혈압으로 낙상된 거예요. 57번 고혈압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거예요. 고혈압.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은 낮아진다. 좁아지면 혈압은 높아진다.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서 다르다? 네. 자세, 시간, 식후, 식전 다 달라요.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 압력이에요? 내보낼 때 압력은 뭐예요? 수축이야. 네. 이완기압은 심장이 늘어날 때 압력. 이완기압.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 질병이 치료되면 정상화돼요? 안 돼요.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적으로 발생하여 고혈압이 먼저 오고 다른 질병의 합병이 와요. 58번 고혈압 대상자가 장기간 약물 복용 후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할 때 돕는 방법. 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는 분이네요. 그죠? 이때 돕는 방법이에요. 요양보호사가 돕는 방법. 운동만으로만 관리한다? 아니죠. 뭐 짜게 먹지 않고 훈제 안 먹고 이래야 되겠죠. 증상이 없으면 약 복용을 중단해요? 이 문제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금식인 경우에는 혈압약을 먹지 않아요? 금식할 때도 먹어요.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해요? 아니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처방된 혈압약은 계속 복용한다? 맞아요. 59번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아니고 체중이 감소하면 약 복용을 줄인다? 감소했다고? 체중이 감소해도 혈압은 안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줄이면 안 되고 혈압이 높아지면 복용량을 늘린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의사 처방 받고 투약 후에도 고혈압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네, 의사와 상의해서 혈압약을 바꾸든가 용량을 조절해야 돼요. 몸이 약해짐으로 장기간 투약하지 않는다? 안 돼. 뭐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안 먹는데 투약해야 됩니다. 뒷머리가 뻐근하고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이며 이른 아침에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네. 고혈압 대상자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체중을 서서히 늘려요? 아니고 복부 비만이라도 표준 체중이면 정상이에요? 아니죠. 일주일에 3에서 5회 30분 이상의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다? 좋아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요? 안 돼요.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이 좋아요.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의 염분을 섭취한다? 안 돼요. 그래서 포화지방 여기 나왔는데 소고기보다 돼지고기에 불포화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소고기에 포화지방이 높아서 의사들은 회식할 때 직원들은 소고기 주고 자기들은 돼지고기 먹는데 포화지방 많다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62번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딱 나왔어. 뭘까? 지방이 축적돼서 동맥혈관의 안쪽에 벽에 지방이 축적됐다 그러면 동맥경화증 바로 나와야 돼요.
63번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통증은 네 이거 뭐예요? 흉통 있는 게 진단명은 협심증. 네 그래서 이게 좁아졌다 그랬잖아 그지? 혈관이 좁아진 거예요. 동맥경화로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져서 협심증이 발생하면 흉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흉통이 갑자기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래. 쥐었죠? 그러면 막 가슴 쥐고 이러면 아 이건 흉통이 있구나 협심증이 있나 보다 해서 진료를 받게 해주시면 돼요. 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 오른 것. 원인. 저염식이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 좋아요. 저지방식이 좋아요. 가족적인 소인은 없다? 있어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65번 동맥경화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음식. 네. 채소만 고르면 돼요. 여기서는 다 짜면 돼요. 66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저산소증이 올 때 저산소증이 나타나는 증상. 네. 객혈은 언제 와요? 결핵이거나 간 경화로 인해서 꽉 막히면 단도가 꽉 막히면 그 압력에 의해서 식도에 있는 정맥이 우열이 생겨요. 그래서 터지면 피를 토해요. 간 경화일 때. 여기서는 우리는 간 경화는 안 배웠잖아, 그죠? 간 경화는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는 뭐야, 그죠? 폐결핵일 때만 객혈이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심장 수축돼서 저하돼 저산소증이 올 때 의식혼돈이고 심장 수축력이 저하돼서 부종이 볼까요? 저산소증 때문에 관계 없어요. 영양 부종이고 흉통은 저산소증 때문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으면 폐도 협착되니까 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 배운 거는 의식혼돈밖에 없어요. 네. 언어장애는 언제 와요? 뇌졸중일 때 언어장애 올 수 있어요. 심장 수축 때문에 오진 않아요. 신부전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좌식호흡. 아까 앉아서 숨 쉰다 그랬죠? 그게 좌식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식욕상실 있어요. 의식혼돈? 언어장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답은? 언어장애만 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골라야 돼요. 다음 증상과 관련이 깊은 질환은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뭐예요? 벌써 딱 나오네. 심장, 그죠? 신부전. 심장의 수축력 저하니까 신부전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죠? 딱 나와야 돼요. 심장의 수축력 저하면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69번 신부전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고혈압이 오래되면 신부전이 와요. 그래서 고혈압 치료해야 돼요. 네. 혈액 내에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오는 질병? 빈혈. 헤모글로빈 하면 빈혈 딱 나와야 돼요. 정상 수치는 여자들은 보통 11에서 13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보통 낮은 분들은 19 이렇게 돼요. 그럼 벌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껴요. 그래서 7, 8 그 정도 되면 수혈 좀 해야 되고요. 남자들은 뭐 14, 15, 16까지도 올라가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71번. 아까 한 거니까 해야지. 신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매일 체중 측정을 한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침마다 체중된다고. 네. 식사량을 늘려요? 신부전 부었는데? 아니고 탄력 스타킹을 항상 시켜요? 아니요. 이거는 어떤 때냐면 간경화 환자가 말기 되면 목소리 빵빵 차고 다리를 퉁퉁 붓거든요. 다리 퉁퉁 붓기 때문에 부종 빠지라고 탄력 스타킹 신겨요. 간경화 환자.
온 냉탕을 오가면 목욕하게 해? 이런 거 없었어요. 계단 오르기 운동하면 숨차서 못해요. 72번 빈혈로 우리 몇 시에 끝나는 거죠? 이거? 40분이요. 40분. 네.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어지럼증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철분이 없는데 영양제 주사를 맞춰요? 뭐부터 할까요? 네, 철분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분이면 철분제 복용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이게 없고 철분제를 처방받는다 이러면 좋겠죠. 나머지는 빈혈과 관계가 있나 볼게요. 햇빛이 빈혈과 관계 있어요? 햇볕 쏘이는 거. 햇볕 쏘이는 건 빈혈과 관계 있어요? 빈혈과 관계 있는 거는 골다공증이고 비타민 D. 햇볕 쏘이는 건 비타민 D를 흡수하기 위해서 햇볕 쏘이는 거예요. 낮잠을 자도록 붓는다? 빈혈 철분제 이거하고 낮잠하고 관계 없습니다. 고지방식이 영양 공급, 고지방은 뭐든지 안 좋다 그랬어요. 노인 대상자에게 흔히 이거 소리인가? 뭔 소리예요? 네, 맞아요. 알람 소리. 그럼 이거 해야 돼요? 네. 노인 대상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빈혈의 원인은 노인한테 아까 철분은 그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기 때문에 잘 드시지도 못하고 누가 해주지도 않고 치아도 부족하고 흡수도 약하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어요. 74번 신장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따뜻한 설탕물을 준다? 이건 언제 줘요? 저혈당에 빠졌을 때 식사를 했는지 확인한다? 식단하고 관계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힌다? 좋아요. 어지럼증이니까 그냥 자기가 넘어지면 골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 호소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앉히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는지 물어봐요. 즉시 도움을 요청하러 시설장에 가요. 그냥 바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편안하게 앉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면 그 자리에 그냥 눕히시고. 75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로 오른 것. 노화 뼈의 질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근 긴장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관절 운동이 제한돼요? 네, 관절 운동이 제한돼서 자꾸 안 하니까 구축이 온다 그랬어요. 굳어요. 관절이 다. 어깨가 넓어지고 골반이 작아져요? 골반이 커져요. 넓어져요. 엉덩이와 허리 피하 지방이 감소해요. 엉덩이 허리가 어디가 커져요? 넓어져요? 네. 팔다리가 감소하고. 76번 선생님들 다 합격하시겠는데요. 이 정도로 만점 맞으시겠어. 다음 만점 맞으면 곤란해요. 소문나요. 76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오른 것은 추간판이 얇아지고 좁아지고 하악골이 단단해져요. 이건 관계없어. 어차피 노인이 되니까 하악골이 단단해지기보다 골다공증이 생기겠죠. 근육의 피로도가 감소해요? 증가.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 팔다리 지방이 증가해요? 빠져요. 감소해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 뭐예요? 네, 이건 하나만 봐도 다 알죠? 네. 78번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거운 것 들고 더 아프고 장거리 걷는 것도 아프고 계단 오르기 등산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좀 체중이 좀 나가거든요. 키도 크셔. 근데 체중이 나가거든. 엄마한테 엄마 이거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에
그 병원에 가면은 우리 집에 홍천이라서 원주기독병원을 다녀요. 의사가 체중 좀 줄이세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가 봐요. 응. 그 말만 하면 그러는 선생님은 왜 뚱뚱해요? 그 말이 그렇게 듣고 갈 때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가 봐. 참다가 그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왜 싶더라고요. 그러는 선생님은 왜 뚱뚱해냐고 나보고 살더라 그러면서 체중 줄이기.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좋은 것은 수영. 네, 수영. 80번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뭐예요? 네. 이거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죠? 네. 어머니 아시겠죠? 골다공증? 응. 어머니 골다공증 없으세요? 네, 뭐 병원 살게 6개월마다. 6개월마다 검사해요. 그럼 있으신 거예요. 요거 마셔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라고 해서 김민정이.